저는 김민영입니다. 올해 55세, 초등학교 교사로 30년간 일하다가 은퇴했어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이후로는 딸 수진이와 아들 민호만이 제 전부였죠. 수진이는 30살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민호는 27살로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청년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모든 것이 허전했죠. 그러다 작년 봄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으면서 박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정호 씨는 58세로 저보다 3살 위였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2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 준수는 31살로 이미 결혼했고 딸 혜진이는 28살로 아직 미혼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서예 수업에서 만나는 동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민영 씨, 저도 혼자 사는 게 참 외롭더라고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함이 너무 커요. 정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자주 이어졌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죠. 민영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네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호 씨의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게 된 거였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집에서 만나곤 했어요. 하루는 정호 씨 집에서, 하루는 제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정호 씨는 요리도 잘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6개월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정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영 씨,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요? 각자 집을 오가는 것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고민이 되었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정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가끔 서예 수업에서 만난 좋은 분이 있다 정도로만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정호 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주는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결국 저는 동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좋아요, 정호 씨. 우리 함께 살아봐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천천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동거 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정호 씨는 제 짐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고 함께 장을 보러 가면서 우리 집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죠. 민영 씨, 우리 집 화분에 물 좀 주고 올게요. 우리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침에는 정호 씨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곤 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정호 씨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정호 씨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는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그런 소소한 대화가 주는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3년간의 외로움이 정호 씨 덕분에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호 씨와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둘째 민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이분은 누구세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호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면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계세요? 민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야, 앉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민호는 앉지 않았어요. 서 있는 채로 저와 정호 씨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죠. 엄마, 혹시 이분과 사귀는 사이예요? 그래. 정호 씨는 엄마가 서예 수업에서 만난 좋은 분이야. 최근에 함께 지내고 있어. 함께 지낸다는 게 설마 동거하신다는 뜻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호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자리를 뜰게요. 가족 간에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정호 씨. 어차피 알려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호 씨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면서 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드님과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민호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놀랐어요. 언제부터 그분과 그런 사이셨어요? 6개월 정도 됐어. 민호야,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아빠가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르는 남자와 동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누나는 알고 있어요? 아직 수진이에게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했어.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거 큰일이에요. 누나가 알면 기절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민호야, 엄마도 여자야. 외로울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정호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어쨌든 누나한테 연락해서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 창수까지 함께 왔더군요. 수진이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하는 말이 정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남자와 동거하고 계셨어요? 수진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이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창수는 아내를 달래려고 했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추억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수진아, 아빠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살아가야 해. 그렇다고 해서 아무 남자나 집에 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그분 직업이 뭐예요? 재산은 얼마나 있고 왜 이혼했는지도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정호 씨에게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 그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창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물론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급작스럽게 느껴져서요. 그날 밤 아이들은 제게 요구했어요. 당분간 정호 씨와 떨어져 지내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의 말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정호 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영 씨, 이해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당분간 따로 지내면서 시간을 드릴게요. 정호 씨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호 씨, 미안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게 정호 씨는 임시로 근처 모텔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집이 다시 텅 비워지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친척들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민영이가 정신이 나갔나 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집에 들여놨대. 요즘 여자들은 그런가 봐. 체면도 모르고. 주변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마트에 가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미망인이네. 벌써 남자 만났다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30년간 모범적인 교사로, 좋은 아내로, 좋은 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이런 소문에 휩싸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정호 씨의 딸 혜진이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딸이에요. 28살의 혜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직설적이었어요.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를 놔주세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어머니와 이혼할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또 다른 여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혜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혜진 씨, 제가 정호 씨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아주머니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아주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호 씨가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새어머니 같은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하나뿐이에요. 혜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서로의 자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 무렵 민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엄마, 그 박정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뭘 알아본다는 거야? 이혼 사유요. 들어보니까 바람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야, 그런 소문 믿으면 안 돼. 엄마,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 사람 전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서 문제가 된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호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리고 재산도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이혼 과정에서 대부분 전 부인에게 줬고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어요. 회사도 적자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정호 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 씨,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혼하신 이유가 정말 부인분의 외도 때문이었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영 씨,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민영 씨, 제가 당신을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호 씨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영 씨, 설마 그런 소문 때문에 제가 의심스러워지신 건가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죠? 저는 정호 씨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결국 그날 밤 정호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영 씨,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정호 씨는 모텔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저는 다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다시 적막했어요. 정호 씨와 함께 했던 3개월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실 뻔했네요. 엄마,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 정호 씨 생각이 났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 씨가 만들어주던 커피 향이 그리웠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던 시간이 그리웠어요. 1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날 아침부터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거였어요. 다행히 민호가 전화를 했다가 제가 받지 않자 급하게 집에 와서 저를 발견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정호 씨가 나타난 거였어요. 민영 씨, 괜찮으세요? 민호 씨가 연락을 줘서 급하게 왔어요. 정호 씨, 어떻게? 걱정이 되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호 씨는 밤새 병원에 남아서 저를 간병해 주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고 약을 주는 동안에도 곁에서 지켜봐 주었고 제가 잠을 들 때까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와 민호가 병원에 왔을 때 정호 씨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저씨, 여기 왜 계세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남편분이 밤새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간병해 주셨어요. 요즘 이런 분들 많지 않은데. 남편이 아니라.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호 씨가 조용히 손짓으로 말리더군요. 수진이와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수진이는 정호 씨가 제게 물을 떠다 주고 베개를 정리해주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호 씨가 약을 가져다 주자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까지 신경 써주셔서.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민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정말 엄마를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응? 병원에서 보니까 진짜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밤새 간병해 주시는 걸 보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오늘 보니까 정말 엄마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저를 찾아와서는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엄마, 친구들과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엄마 편이에요. 뭐라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한다고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엄마는 정말 혼자셨잖아요. 수진아. 그리고 병원에서 그 아저씨 보니까 정말 엄마를 아끼시는 것 같았어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수진이의 변화된 마음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민호가 알아본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친구들과 상의해 봤는데요. 이혼 사유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일이래요. 소문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아저씨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그날 저녁 민호도 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사실 그분에 대한 나쁜 소문들도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냥 이혼한 남자에 대한 추측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민호야.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그분이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엄마를 아끼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도 정호 씨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겼어요. 하지만 먼저 정호 씨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민영 씨, 몸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혼하신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정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민영 씨, 사실 제가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전 부인과 이혼한 이유. 그녀의 외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소원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요? 제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된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호 씨가 솔직하게 말해준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고요. 하지만 민영 씨, 당신을 만나면서 정말 변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정호 씨의 눈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영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돈이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이번 일로 더욱 확실해졌어요. 정호 씨,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정호 씨와 나눈 대화를 솔직히 말했어요. 예상외로 아이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지.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호 씨의 아들 준수와 딸 혜진이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정호의 자녀들입니다. 처음에는 또 반대하러 온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그들의 태도는 진지했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처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를 지켜보니까 정말 아주머니를 아끼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어요. 어머니와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를 만나고 나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셨는데 이제는 가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호 씨가 정말 변한 게 느껴졌거든요. 아주머니, 저희도 아직 완전히 적응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지지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 아이들과 정호 씨의 아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우울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훨씬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나이에 새로운 사랑 찾기 쉽지 않은데 서로 만나신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관계를 인정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결혼은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동거하면서 서로를 돌봐주시는 걸로 하자. 그리고 재산 문제는 각자 자식들이 상속받는 걸로.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굳이 법적으로 부부가 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우리 가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다음 날 정호 씨를 불러서 아이들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아이들이 우리 관계를 인정해 준다고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결혼은 하지 말고 지금처럼 함께 지내자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영 씨, 정말 고마워요. 정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첫 번째 가족 모임은 정말 의미 깊었어요.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민호도 함께 왔습니다. 정호 씨의 아이들도 모두 참석했죠. 할아버지. 수진이의 아이들이 정호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정호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이분이 새 할아버지예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두 명이야.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와 여기 계신 할아버지. 아이들은 금세 정호 씨와 친해졌어요. 정호 씨도 손주들을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민영 씨, 이런 행복이 또 올 줄 몰랐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식사 후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했어요. 명절에는 어떻게 할까요?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설날에는 정호 아저씨 쪽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날 밤 정호 씨와 둘만 남았을 때 그가 말했어요. 민영 씨, 이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더 단단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의 반대도 겪고 서로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후 우리는 첫 번째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는데 양쪽 가족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아이들이 공항에서 배웅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 사오세요. 손주들의 목소리에 웃음이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해변을 걸으면서 정호 씨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영 씨, 우리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처음에는 아이들 반대 때문에 포기하려고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 정말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그때 정호 씨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들도 그때 정호 씨의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해질 무렵 바다를 바라보며 정호 씨가 말했어요. 민영 씨,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진짜 아내예요. 저도요.
법적인 관계보다 마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정우 아저씨 만난 후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뭔가 허전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만족스러워 보여요. 민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정우 아저씨도 엄마를 정말 잘 챙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외롭지 않으셔서 좋아요. 저희가 각자 바쁘다 보니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여요. 정우 씨의 아이들도 우리 관계에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늘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건강도 더 챙기시고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바뀌셨어요. 지금 우리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주중에는 제 집에서, 주말에는 정호 씨 집에서 지내는 식으로요. 명절에는 양쪽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좋아요. 손주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제는 정호 씨의 생일이었어요. 양쪽 가족이 모두 모여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호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수진이와 민호가 정호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니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큰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생일을 맞이하다니 정말 행복해요. 정호 씨의 답변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정호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민영 씨,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도 얻고 이런 행복도 누리게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이들 반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무엇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반대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과 동거한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 씨의 진심을 알게 되고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된 거죠. 엄마, 이제는 정말 인정해요. 정우 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정호 씨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55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민영 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정호 씨와 함께라면 매일이 좋은 하루예요. 손을 잡고 걷는 우리를 보며 동네 사람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어요. 저 부부 참 보기 좋다.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당신도 이해해주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남편이 그래, 행복해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55세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처음에는 자녀들의 반대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진심이 통해서 모든 가족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호 씨와 함께 하는 매일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어쩌면 이런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정호 씨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